조사 용역입니다. 용역 발주로 인한 계약 차액 1,5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5쪽 비점 오염 저감시설 장치형 유지관리입니다. 비점 오염 저감시설 이관을 위한 기술 진단이 지연됨에 따라 연말까지 사용이 불가하여 예산액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기업 대기질 관리입니다. 미세먼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읍면동에서 운영 중인 살수차 임차 비용 잔액 1억 7,31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대기 측정소 유지관리입니다. 대기오염 측정소의 운영에 필요한 유지관리 예산으로 신규 측정소의 설치가 지연됨에 따라 그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전옥수 버너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중소사업장의 질소 산화물 배출량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전옥수 버너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체 수요가 적어 해당 예산 1,81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가정용 전옥수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전옥수 보일러로 교체하는 대상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겨울철 보일러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액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중앙부처 내역사업이 자본보조와 경상보조로 나누어 편성됨에 따라 장비 구입에 대한 세부사업 구분을 위해 예산액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 자원보조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에 필요한 장비 등 구매에 의한 예산액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야생 멧돼지 포획량 증가로 인해 포획보상금 부족분 3,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나 국도비 보조금 지원이 금년 11월 초 결정됨에 따라 수정 예산에서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7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야생 멧돼지 포획 및 처리 강화를 위해 포획틀 관리 예산을 편성하고자 예산액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ASF 대응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 지원 사업입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야생 멧돼지 포획 보상금으로 도비가 금년 10월 28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예산액 2,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 오염행위 지도 단속입니다. 휘발유차 배출가스 측정기의 불용으로 인해 새 장비를 구입하고자 예산액 3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맞춤형 환경 교육입니다. 교육 실시 횟수 감소와 견학 차량 임차 비용 변경으로 인해 예산액 721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기본 경비입니다. 주말 야생 멧돼지 예찰로 인한 초과 근무자가 증가하여 부족한 급양비와 팀 심설에 따른 사무실 책상 및 캐비넷 등을 교체하고자 예산액 3,12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1번에게 예산안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명시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 수질오염 총량 관리입니다. 진위천수계 수질오염 총량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계약기간에 따른 시행계획 용역비 6천만 원을 명시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아양지구 택지개발 사업의 비점 오염 저감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으로 효율 검증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이 지연되어 1,053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동항 2 산업단지의 비점 오염 저감시설 인수인계에 따른 기술진단 용역으로 이 또한 효율 검증을 위한 수질 모니터링이 지연되어 6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지역 대기질 관리입니다. 안성시 미세먼지 발생 원인 분석 및 대기질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의 계약 기간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로 연구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입니다. 우리시 동부권 대기오염 상태 모니터링을 위해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구매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로 설치 비용 1억 9,500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입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하여 법적 규모 미만의 건강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 설치한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입찰 차액 및 미집행 금액 1개월분인 1,387만 6천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입니다. 관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에 대한 감시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약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로 인건비와 운영비 1,165만 원을 명시하였습니다. 명시월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으며 계속해서 185쪽 안성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600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억 6,3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안성시 산업단지 비용부담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 종말 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안성산업단지 관리공단과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입주업체에게 비용부담금과 시설 재투자 적립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조정 내역을 반영하여 적립금 1억 6,924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산업단지 비부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유만 환경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나눠드린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직위와 상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딱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대기질 관리라고 해가지고 156페이지 이게 저는 반납액이 많은데 비가 자주 와서 그런 건가 왜 그런 건가? 그 상반기에는 한 달에 한 5회 정도 했는데요. 그 하반기에는 한 달에 한 번을 채 못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질이 좋을 때 물을 뿌리면 그 물 낭비한다고 그런 민원이 있어서 꼭 그 횟수를 안 채우다 보니까 좀 불용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 물은 그 상수도로 하잖아요. 예. 원래 상수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수도 값도 줘야 되잖아. 물값도 줘야 될 거 아니야. 물값은 안 줘? 예, 물값은 별도로 안 주고요. 그때 상수도로 해던데. 아니 이제 소방 소방 시설 예, 용수로 다 해갖고 물값은 별도로 안 주고요. 그 지금 전에 그 황준택 의원님이 이쪽 그 다연추수장인가 그쪽에서 이제는 하라고 했는데 차량이 5톤 차량 가다 보니까 이제 나무 같은 게 이렇게 파손되고 그래서 조그만 자는 그릇이 들어가고 큰 차는 기존대로 이렇게 했는데 그 하반기 이후에는 그 사용량이 많지 않아갖고 좀 남게 된 상황입니다. 하천이나 무슨 이런 뭐 저 저수지 같은 데 이런 데서 빨아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아까운 상수도를 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청미천 같으면은 청미천에 그걸 이제 하면 이제 그 차량의 노즐 같은 데가 막히고요. 또 이제 뿌려놓으면 또 거기서 먼지가 또 발생됩니다. 일반 물 같은 아니야. 거기 저 물 깨끗한 게 많지. 물 그렇게 저 먼지 날 정도의 물 같은 걸 뿌리나? 그 살수 용역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냇가물 같은 걸 잘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이제 차량이 막히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아니라 내가 알기로는
그 뭐야 그 저 상수도 그 소방 있잖아요. 거기서 해가지고 물값 준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그냥 해놓으니까 아, 이 물값 주지요 안 주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팀장. 예, 저 환경기획팀장 이광수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 각 권역별에 있는 소방서에서 이제 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어떤 뭐 재난 상황이라 가지고 물값은 제가 안 준다 알고 있고요.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어떤 일축 쪽에서 그때 하천수를 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천수를 쓸 경우는 하천에 대한 그 비용도 내야 되고 상수도 부분도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거는 재난 차원에서 물 뿌린 부분이니까 그거는 면제해달라고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기질 오염이 하여간 뭐 먼지 많이 나가지고 미세먼지 이제 먼지 자동차 다니고 그래서 먼지 많이 나고 그래서 물 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너무 많이 물 많이 뿌리면 또 차 물 튀고 그러니까 뿌리지 말라고 또 민원에 뭐 여러 가지 저 악순환이 있을 거야 아마 이것도.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미세먼지 외에 여름에 이제 폭염이 많이 일하다 보니까 도로에 열섬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세먼지 플러스 여름에는 도로 살수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상수도로 한다래 가지고 한번 대공 같은 것도 있을 텐데 한번 연구를 그게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한 번 저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뿌리는 그 뭐야 이제 횟수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니까 거기서 계속 그 저 뭐 방아수 거기서 그게 저기 저 방아수가 상수도 아니야?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저 예산 안 들어가는 방향에서 저 뭐야 저 얘기 좀 잘 좀 해주시고 나 어떻게 뭐야 저 뭐야 그 물 살수차 거기서 물을 이렇게 이제 매일 받는 걸 내가 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여튼 팀장님들 추가 설명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여튼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자, 또 추가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송미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페이지 157페이지하고 158페이지를 여쭤볼 건데요. 대기 측정소 유지 관리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청소하거나 그거에 대한 관리 용역을 줘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측정소가요. 네. 본청 이제 식당동 2층에 1개소가 있고요. 네. 그거 이제 1년 동안 이제 유지관리 이제 비용이 이제 1,500만 원 정상적으로 나간 거고요. 네. 그 2차 측정소가 저기 공도 행정복지센터 그 2층에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외자기 때문에 좀 늦게 설치해 갖고요. 지금 이제 10월에 설치해서 지금 그 경기보건항공연구원에서 등가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완료가 되면 이것도 이제 그 용역비가 나가는 건데 유지관리 용역비가요. 이게 일찍 됐으면 한 1,1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운영은 되고 있는데 아직 그 공식 그 등가성 평가가 안 닿기 때문에 용역비는 올해 거는 이제 감액을 하고요. 내년도엔 세워서 2개소를 이제 운영할. 지금 현재 안성이 지역이 여기하고 공도 쪽에 있으면은 동부권에는 지금 대기질 측정하는 게 없는데 그쪽에는 따로 안 한 이유나 뭐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아 동부권도 저기 그 동안성 복지센터에 그 3호 그 특정소를 이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설치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본 예산에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예상이 그럼 안성에 세 대가 있는 거네요? 대기 예, 측정소. 세 개를 이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제 차후에 이제 2023년인가 남부하고 이제 더 하게 되면 이제 북부까지 이제 한 5개소를 예정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3개소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기 측정소는 우리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그건 안 나오고 이게 그걸 측정하는 건가요? 지금 이제 정문이나 뭐 이런 데 보면 그렇죠. 뭐 이제 미세먼지 그다음에 뭐 온도 뭐 초미세먼지 네. 그거 나오는 거 그게 지금 측정소에서 나오는 값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구나. 1,000만 원이 감액돼 있어서 그리고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전업수 번호 설치 지원 사업에서 관내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좀 열악한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사업이잖아요.
현재 17대로 운전 이 수요 조사를 하셨었나 봐요, 처음에는. 근데 15대 17대에서 예. 15대 정도로 지금 그래서 나머지만은 이게 그 이제 수요 소요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로다 이제 이관을 해주는데요. 그 했다가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했다가 좀 안 해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그 자부담이 저기, 들어가니까요. 예, 그런 데께 지금 이제 그 감액 편성 대상이 되고요. 이 하나에 얼마 정도 비율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자부담이? 그 용량별로 틀인데요. 100만 원, 기백만 원에서 많게는 한 2천만 원까지. 뭐 저 농심 같은 데나 뭐 아니 좀 중소기업 큰 데는 좀 많이 되고 그 조그만 업체는 이제 적게 크기에 되고. 따라서 가격이 좀 조율이 틀린 거네요. 예, 보일러 용량에 따라 좀 틀립니다. 또 가정용 전호수 보일러 설치는 보니까 증액을 해서 많이 늘어났나 봐요. 또 오히려 가정용은. 이게 이제 그 기존에는 이제 교체만 가능했는데요. 지금 이제 10월부터인가 이제 그 신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수요가 많고 또 이제 그런 요구가 이제 많이 이제 반영이 돼서 그 이번에 저기 그 12월 달에 200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 대기 측정소는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동북권에는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년 중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동북권 대기오염 측정 장비 확충은 이미 2차 추경에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명시 이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내년도 신규 예산이라고 지금 설명을 아, 하시나요? 그게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그거는 세워졌고 그 전광판이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비 확충에 대해서 예, 그거는 여쭤보는데 이제 지금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측정 장비는 추경에 세워서 지금 지금 저기 그 명시월. 명시월 시키는 거고요. 네네. 저 내년도 본 예산에는 그 전광판 그게 이제 2억인데 이제 금액이 비슷해 갖고 제가 좀 저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진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황인택 의원입니다. 설명서 156쪽 지역 대일 관리 관련해서요. 그 지금 금년도에 안성시가 지금 그 미세먼지 관련해서 이게 한 것 보면 그 다른 시도하고 똑같은 일만 했어요. 지금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뭐 가장 높다고 했는데 실제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그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것은 안 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살수차 운영하는 걸 적극적으로 했는데 이마저 요것도 지금 보니까 그 임차료를 지금 감액한 거거든요. 뭐 그때 당시도 말씀드렸지만 발생했을 때 등하굣길에 미리 뿌려주고 사실 뭐 먼지 있는 아이들이 다니면 옷자락에다 펄럭펄럭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감액 조치가 된 것을 보면 좀 너무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뭐 용역주고 뭐 경기도에 다른 도시와 합치해서 무슨 연구 용역주 한 것은 했는데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안성이 가장 높다고 이미 신문에서 발표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막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7억 얼마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 좀 이렇게 하다 보니 뭐 적극적으로 했지만 이제 남습니다 하는 것은 좀 이치가 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그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어떠한 그 활동도 하고 더 좀 우리가 이번에 아프리카 그 대절병 발생 선제적으로 이게 예방 활동했듯이 미세먼지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예산이 좀 남아서 좀 유감이긴 한데 뭐 예산을 불필요하게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좀 너무나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잠깐 드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 여기 그 재난 아까 그 기획팀장이 얘기했지만 그 재난 쪽에서 이제 폭염 대비해서 이제 뿌리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예산에 맞춰서 또 계속 뿌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시적절하게 그걸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았는데요. 그 다른 부서 한 2개 부서에서 이제 같이 살수를 같이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저 미세먼지 그 경보 발령됐을 때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놀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청도 한 바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실내에서 꼼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잖아요. 한다고 안성시 학생들이 내가 실내에서 그 야외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도 적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다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 사업 162쪽 보면은 뭐 그 중앙부처 내역 사업이 자본 보조고 경상 보조로 나눠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인건비하는 부분을 또 이월시키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뒤에 이월 사업 보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이회 추경에 이제 예산이 쓴 건데요. 그 예산 쓸 때는 그 감시 사업 해갖고 경상보조로 다 인건비하고 다 내려왔는데 편성하고 나니까 이제 그 물건 그 감시 장비 사는 거는 그 자본보조로 사라고 이제 다시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명이 하나 더 생긴 거죠. 감시 사업하고 그다음에 감시 사업 자본보조하고 그래서 이제 그 변경이 됐고요. 2월 시킨 거는 이제 9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 공고 내고 그 감시원을 이제 11월부터 그 다음에 이제 4월까지 이제 3월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인건비나 일반 경비를 2월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9월달에 내려왔을 때 장비 구입을 바로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장비 구입을 했는데 지금 두 개를 나누다 보니까 장비 구입을 쓰고 나머지는 다른 데 지금 자본보조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해 추경할 때는 이제 돈이 내려와서 이제 하려다 보니까 사기 전에 이제 다시 또 공문이 내려온 거죠. 이제 이건 경상 사업으로 사지 말고 자본보조로 해라 그래갖고 이제 목을 바꿔서 사용해라 그래갖고 마무리 추경에 목을 바꿔서 예산을 세운 다음에 그 장비를 살 계획입니다. 900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 예산서만 한 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 의원 간담회를 했든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좀 자료를 주어서 자료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 기본 경비 쪽에서도 지금 사무실 직원 책상 및 캐비넷을 구입한다는데 이게 지금 낡아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뭐 인원이 불어나서 이게 다시 저 책상하고 캐비넷을 구입하는 겁니다. 같은 게 요소가 이제 중복돼서 그러는데요. 현재 이제 19명에서 저희가 이제 그 기후대기 팀이 이제 팀장이라고 이제 직원이 한 3명 정도 늘고요. 그다음에 그 수질 총량도 좀 비점 오염 저감 시설이 계속 그 부서가 나눠져 있어서 직원 2명 정도를 더 충원해서 뭐 개발과나 뭐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수질 총량을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 지도 인원도 지금 한 팀밖에 없어서 한 팀 더 하기 위해선 한두 명을 지원 요청한 상황이고 그래서 한 5명 정도로 늘어나게 되면 한 팀에 하고 그 사무실도 좀 좁고 그래서 이제 그 작은 책상 위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캐비넷이나 이런 게 한 20년 됐습니다. 이제 목재로 된 건데 다 이제 그 덜렁덜렁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무실도 재정비하고 그다음에 책상이나 캐비넷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구입하려고 그러는 드리려고 예산입니다. 하는 말씀은 뭐 어렵지만 그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그 우리가 뭐 지금 시간도 올해에 회계년도 종료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되도록이면 본 예산을 세워달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저희도 이제 그 행정과에서 이제 11월 경에 그 팀이 생긴다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이 생기는 것은 뭐 어느 일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계획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계획을 에 따라서 잘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마무리 추경이하고 신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게 할 사람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다음에 뭐 지금 올해 다 갔잖아요. 올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되도록이면 마무리 추경 신규 사업 안 넣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출 의원님. 네,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166쪽입니다. 올해 그 멧돼지 포획 실적이 좀 어떻게 되죠? 그 금년도 멧돼지 포획 실적은 총 467마리입니다. 1월부터 9월까지가 213마리고요. 뭐 10월에 139마리, 11월에 115마리를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년 동안 이제 97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예, 고생 많이 하셨네.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그냥 한 4배 정도의 이렇게 숫자를 이렇게 포획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참 지금 우리가 농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오히려 멧돼지가 개체수가 늘어나 가지고 뭐 새끼들까지 그냥 데리고 와 가지고 완전히 뭐 이 시골 이 꼴짜구니 벼농사는 물론이고 이제 고구마 뭐 이렇게 또 옥수수 뭐 이런 작물들이 이제 멧돼지가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작물인데 지금 거의 뭐 심지를 못할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주고 엊그제는 또 우리 그 원곡서 평택구가 45번 국도에 멧돼지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뭐 차량도 크게 파손이 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은 이렇게 뭐 멧돼지들이 이제 그냥 도로까지 이렇게 출몰을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에 예산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멧돼지 개체수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까지 지금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사태까지 왔는데 과장님 하여튼간에 12월 달, 1월 달, 2월 달 이렇게 3개월이 겨울이자 농한기입니다. 이때 좀 어떻게 집중적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지금 뭐 방법을 또 아니면은 또 일을 좀 진행을 하고 계신지 있으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멧돼지 포획하고 이제 그 안정성 문제는 이제 같이 이제 결부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이제 많이 이제 증원해서 이제 잡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야간에 많이 포획을 하기 때문에 그 장비 개선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이제 그 영화나 그런데 보면 저 병사들이 그 저격수용 그 야간 그 투시경 같은 거 갖고 이제 그 저기 그 하는 걸 전투하는 걸 봤을 겁니다. 이제 그것처럼 그 야간에 그 멧돼지 잡을 수 있는 그런 그 적외선 투시경인가 그거가 이제 한 800만 원 한다는데요. 그거를 이제 그 수렵단이 한 5개 단위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한 개 단위 하나씩 지원을 해서 그걸 주면은 지금 한 달에 한 100마리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걸 지원하게 되면 한 150마리 이상은 잡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에 한 2,500마리 멧돼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1,500마리 이상을 일시적으로 잡아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지금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거 있기 전에 농가 피해가 이제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거의 그 전멸 수준으로 잡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안심도 되고 기대가 많이 되는데 기왕 그 저격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이거 어떻게 군부대에 저격수를 좀 요청을 해가지고 군과 좀 이렇게 협력을 해서 아주 올겨울에 그냥 이 멧돼지 개체수를 아주 획기적으로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뭐 이렇게 방법이라든가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라든가 이렇게 할 뭐 계획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매일 그 멧돼지 그 대책회의를 이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제 총기 이제 군인들 이용해서 총기 포획하는 거는 이제 그 DM 이제 그 거기입니다. 이제 그 철원, 연천, 뭐 파주 이런 쪽은 이제 저희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군부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는데 이쪽 이대대나 이거 지금 55사에 그 저격수들이 한번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하여튼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뭐 그냥 아주 간단한 건데요. 그 멧돼지 포획 관련해서 지금 도비가 신규로 지금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예. 예. 그 내년도에도 여튼 도비 매칭 사업으로
편성이 됩니까? 지금 그 이제 보조 사업이 그 도비로 다 이제 10만 원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잡은 개체수를 확인하면 환경부에서 20만 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그 한 마리당 그 포획 대금은 30만 원인데 지금은 그 시 예산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도비 보조나 이제 국비가 12월 말 한시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가로 다 내년 예산에 대한 그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니 이번에 멧돼지 그 포획 보상금의 12도 증액하신 거 아닙니까? 왜 12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시비 그 3,100만 원을 했다가 네네. 그 국비가 지원되면서 이제 수정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수정 예산에 이제 감액한다고 이제 조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걸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거기 지금 여기 3,022만 원 증액하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는 와 있어서요. 그럼 요거는 수정 예산안 통해서 삭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166쪽인데요. 네네. 예, 지금 이제 그 예산 세울 때는 네. 그 보조가 내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을 그 추경을 이제 자료를 내니까 이제 이게 흔들질 못할 때 이제 예산이 이제 10월 28일부터 이제 예산이 지원된다 그래갖고요. 그래서 이제 수정 예산에는 그 지원된 만큼 우리가 예산 세운 거를 수정 예산으로 삭감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보고하실 때 삭감으로 보고를 하셨군요. 예, 왜 증액인데 삭감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나 그래갖고 실수를 하시는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일단 그럼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신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호만 환경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